요즘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작물 피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파종을 마친 당근의 싹이 올라오지 않거나 어렵게 싹을 틔워도 잎과 줄기가 시들어 말라 죽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중순 파종을 마친 당근밭. 풀어야 할 당근잎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가뭄으로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했고 손바닥 절반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졌습니다. 힘겹게 올라온 싹은 맥없이 쓰러졌고 잎과 줄기가 시들어 말라 죽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파종한 당근밭입니다. 연이어 폭염 경보가 이어지면서 발아된 당근 잎들이 타들어가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뭄과 폭염에 농업용수 사용량이 늘면서 물을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로 주려고 하니까 물이 안 나와요. 물 주려고 다 설치를 해놔도 물이 없으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지금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파종을 한 밭은 더 걱정입니다. 물 부족에 폭염으로 땅이 데워지면서 당근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안에서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싹이 50% 이상 나지 않으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조차 없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그냥 농자 대비도 건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로 완전히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한 20일 정도 비 안 오면 완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라. 최근 사흘 동안 농협에 들어온 당근 재해보험 사고 신청 면적은 축구장 16배 크기인 12헥타르. 재해보험 대상이 안 되는 농가를 감안하면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와 농협은 10톤짜리 이동식 물탱크를 주요 지점에 설치하고 살수차를 동원해 긴급 용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양수기에 200대, 물백 200대, 또 그 부분은 공급을 다 했고 또 그 모자란 부분은 중앙회라든가 연계를 해서 오늘 아침에도 20대 정도가 또 들어와서 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 동부 지역 당근 파종은 현재 60% 마친 상태. 당분간 폭염과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농작물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의 폭염 일수가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고 열대야 일수는 평년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도 폭염 일수는 5.3일로 평년보다 3.8일 많았고 2017년 5.8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열대야 일수도 평년보다 2.09배 많은 19.5일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제주시는 폭염 일수 18일로 역대 가장 많았고 열대야 일수도 역대 네 번째로 많아 북부 지역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제주시 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이병철 회장뿐 아니라 사무국장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린 바 있었죠. 고용노동부가 공문까지 보내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병철 회장이 보름 넘게 묵살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에게 시정 지도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18일. 근로기준법 76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무국장을 신고한 피해 직원 9명의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도 명시됐습니다. 공문은 지난달 18일 발송돼 이 회장은 이틀 뒤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MBC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지 40일이 지났는데도 사무국장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회장이 분리조치 요구는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가장 주되게 요구한 부분은 사무국장님과의 그 분리조치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실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동등한 수준의 그 대응 조치를 요구를 드렸었지만 계속 그 부분에서는 좀 거절을 하셨고. 이미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은 이병철 회장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지만 직원들이 기자회견에 동행하지 않기로 하자 돌연 취소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화해가 안 되니 안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취소한다는 말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안 오는 거는 참 예의가 없는 거죠.
이에 대해 이병철 회장은 직원이 함께하지 않는 기자회견은 의미가 없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무국장의 분리 조치에 대해서는 용어를 검토 중이고 시정 지도 공문의 경우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공문 접수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는 내일 제주에 내려와 이 회장을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징계를 적게 받기 위해 사과 기자회견을 급하게 추진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겠다며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제한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계획 기준을 공개했는데요. 이 새로운 기준이 한화그룹이 중산간 지역에 추진하는 개발 사업들을 의식한 족집게 특혜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계획 기준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제한되는 중산간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해발 500m 이상 중산간 1구역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3만 제곱미터 이상 모든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제한하고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2구역을 제한 구역에 추가하되 골프장이 없는 관광단지와 첨단 산업단지는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한 도민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기준이 한화그룹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한화그룹이 평화로 인근에 추진하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와 옛 탐라대 부지의 한화우주센터는 제한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그 쪽집게처럼 그 두 가지 개발을 다 피해서 그 두 가지 개발은 다 가능하게 하나와 제주도와의 어떤 협업 관계 안에서 좀 특혜성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한화그룹의 개발 사업들이 허용되면 지하수 고갈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우주산업과 같은 첨단 산업 그리고 그 하나가 투자하는 그런 에올 포레스트 같은 그 대규모 관광 단지들이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쓸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중산간 2구역에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은 허용하는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도 300 이상에서 풍력은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제출할 예정인데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꺾일 줄 모르는 폭염에 많이 지치시죠. 입추가 지났지만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여전히 해안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중산간은 경보에서 주의보로 특보가 완화됐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할 텐데요. 습도 5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습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체감온도는 1도 정도 올라갑니다. 오늘도 한낮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양산으로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고요.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맑겠습니다.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중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중으로 뒤덮여 있어서 열기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건데요. 강한 열기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오늘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5에서 40mm 정도 예상되고요. 주로 남부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북부 지역 28도, 남부 지역 27도, 동부 지역 26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33도, 남부와 동부 지역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32도, 성판악은 28도 예상되는데요. 체감 온도는 더 올라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늘 우도와 마라도, 가파도는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는 안개가 짙게 껴서 당분간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만 내릴 뿐 큰 비 소식은 없어서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시가 화북 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매각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제주시는 주상복합용지 19,000제곱미터를 최저 입찰 가격 927억 원에 9차 매각 공고를 내고 입찰에 붙였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입찰에서 지연 손해금을 내지 않아도 대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조건을 제시했고 일부 건설 업체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매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공공 배달앱인 먹개비 이용 고객에게 3,000원의 배달비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배달비 지원 이벤트는 지난달 중순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지만 내수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에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다른 배달앱들이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먹개비 가맹점을 늘리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음악 축제인 2024 제주국제관악제가 개막했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13살 이하 관악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29번째를 맞는 제주국제관악제에는 국내외 관악인 4천여 명이 참여하며 오는 16일까지 제주해변 공연장과 신산공원, 제주아트센터와 돌문화공원 등에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